현재 1%입니다. 전 세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100대 만든다고 치면 그중 한국이 만드는 몫이 딱 한 대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지난 6월 29일 정부가 이 숫자를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100대 중 20대, 20배입니다. 그날 정부가 국민 앞에 내건 세 개의 축은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로봇이었습니다. 앞에 둘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코스피를 부천선까지 밀어올린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고 그 뒤를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가 받쳤죠. 거기까지는 시장이 이미 충분히 받고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짚고 싶은 건 세 번째 축입니다. 바로 로봇. 정확히는 피지컬 AI라고 부르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로봇을 밀어준다고 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완성된 로봇을 만드는 회사부터 떠올립니다. 사람처럼 걷고 물건을 나르는 그 반짝이는 완성품 말이죠. 하지만 정작 돈이 흘러들어가는 통로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로봇 한 대의 원가에서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는 건 팔다리를 실제로 움직이는 부품, 액추에이터입니다. 로봇 원가의 약 60%,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완성차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공급망의 중심으로 다시 평가받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로봇 시대에는 바로 그 배터리의 위치를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신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확인할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의 선언이 실제 발주와 수주로 넘어오고 있는가? 둘째, 지금까지 일본이 주고 있던 핵심 부품의 병목을 한국이 실제로 뚫고 있는가? 셋째, 로봇이 움직이는 단계를 넘어 보고 판단하는 단계까지 국내 공급망이 닿아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정부가 예산을 걸고 연 산업의 무게중심이 완성 로봇에서 부품 국산화로 어떻게 옮겨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국내에서 누가 실제로 받아내고 있는지, 액추에이터에서 감속기, 그리고 눈에 해당하는 센서 순서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볼 회사는 자동차 부품에서 출발해 로봇의 근육으로 넘어온 기업 HL만도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6월 12일 골드만삭스 리포트 한 장에 하루 만에 상한가를 찍었죠. 30% 급등. 그래서 지금 이 회사를 볼 때 던져야 할 질문은 이미 상한가까지 갔는데 너무 오른 것 아니냐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게 단순한 테마 반짝 상승인지 아니면 회사의 사업 구조가 바뀌는 리레이팅의 초입인지를 가려내는 겁니다. 그 답은 이 회사가 왜 하필 로봇 부품을 잘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HL만도의 본업은 자동차 조향 장치, 그러니까 운전대를 돌리면 바퀴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의 속을 뜯어보면 전기 모터와 감속기, 그리고 이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전자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의 팔다리 관절을 움직이는 액추에이터의 구성도 정확히 이것과 같습니다. 모터로 힘을 만들고 감속기로 그 힘을 정교하게 줄여 관절에 전달하고 제어기로 미세하게 조정하죠. 수십 년간 자동차에서 갈고 닦은 기술이 로봇으로 그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골드만삭스가 주목한 지점입니다. 말로만 로봇을 하겠다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에 액추에이터를 납품하며 품질 검증을 끝낸 회사라는 거죠. 수급에서도 신호가 읽힙니다. 리포트가 나온 직후 HL만도는 액추에이터 전담 연구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시장의 관심에 회사가 조직으로 답한 겁니다. 다만 이 회사에서 냉정하게 확인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아직 전체 매출에서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지금 주가에 반영된 건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HL만도에서 봐야 할 건 추가로 몇 % 더 오르느냐가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레퍼런스가 실제 대량 발주로 넘어오는 시점이 언제냐입니다. 그 발주가 분기 실적에 찍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테마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HL만도가 로봇의 근육을 이야기했다면 그 근육 안에서 정작 한국이 가장 못 만들던 부품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감속기입니다.
모터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 힘을 관절이 쓸 수 있게 정밀하게 줄여주는 감속기가 없으면 로봇은 부들부들 떨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감속기, 특히 관절에 쓰이는 하모닉 감속기는 오랫동안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의 70% 안팎을 쥐고 있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집계한 국내 로봇 감속기 국산화율은 35.8%,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바꿔 말하면 나머지 60% 넘는 자리가 아직 통째로 비어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빈틈을 파고든 회사가 코스닥의 SBB테크입니다. 이 회사는 201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모닉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한 곳입니다. 기술만 흉내낸 수준이 아닙니다. 일본산과 비교했을 때 단가는 60%부터 80%까지 수준, 납기는 30% 수준까지 짧아졌습니다. 값은 더 싸고 더 빨리 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결정적인 촉매가 하나 붙었습니다. 현대차가 새로 개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국산 감속기를 채택하기로 한 겁니다. 현대차 로보틱스랩은 양팔 로봇 시제품에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와 나부테스코, 그리고 국내 SBB테크와 SPG의 감속기를 함께 얹어 시험하고 있는데요. 목표는 최종 양산품에서 국산 비중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정부의 선언이 발주로 넘어오는 첫 장면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물론 이 회사에도 그늘은 있습니다. 몸집이 작은 부품 기업이라 감속기 물량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잡히기 전까지는 이익 변동성이 큽니다. 주가가 기대를 먼저 당겨 쓴 구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SBB테크에서 추적해야 할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일본이 쥐고 있던 70%의 벽을 현대차와 국내 로봇 기업의 실제 채택 물량으로 얼마나 실적에 옮겨오느냐. 증권가가 2026년을 감속기 성장이 본격화되는 해로 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팔다리가 움직이고 관절이 정밀해졌다면 로봇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스스로 세상을 읽는 능력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눈이죠. 앞이 벽인지 사람인지 계단이 몇 칸인지 순간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면 아무리 힘 좋은 로봇도 한 발도 못 댑니다. 그 눈 역할을 하는 부품이 라이다인데요. 빛을 쏘아 되돌아오는 시간으로 주변 공간을 3차원으로 그려내는 센서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이 고정형 라이다를 실제로 양산하는 상장사는 사실상 SOS랩 한 곳으로 거론됩니다. 2016년에 세워져 2024년 코스닥의 기술 특례로 상장한 회사인데 희소성 그 자체가 이 회사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이 회사가 흥미로운 건 로봇과 자율주행이라는 두 개의 수요를 동시에 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현대차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모베드에 라이다를 공급해왔고 차세대 로봇 물량까지 수주를 확정했습니다. 이 수주 흐름 덕에 2026년 현대차양 로봇 매출은 130억 원에서 180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습니다. 확정된 수주만 200억 원, 이걸 발판으로 하반기부터 영업이익 기준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두 회사가 지금 벌어지는 국산화였다면 이 회사는 조금 더 먼 그림도 품고 있는데요. 전동식으로 바뀌는 차세대 휴머노이드에 고정형 라이다가 얹힐 경우 현대차 그룹과의 파트너십을 발판으로 공급 영역이 로봇의 눈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냉정함은 필요합니다. 2025년 매출이 109억 원,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지만 아직은 영업 손실을 줄여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SOS랩에서 확인할 건 매출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확정 수주가 예정대로 매출과 이익으로 넘어와 하반기 흑자 전환이 실제로 찍히느냐입니다. 기대가 아니라 손익계산서로 증명되는 순간이 이 회사의 진짜 재평가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완벽하게 감이 오십니까? 소개해드린 종목 외에도 제가 보유한 저평가주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역사상 가장 싼 초강력 바닥 매수 구간입니다. 앞으로 미친 듯이 수직 상승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역대급 호황이 확정된 업황이라고 해서 아무 주식이나 눈 감고 사면 다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절대 아니죠. 수십 개의 종목들 중에서도 이 모든 시대적 메가 트렌드의 수혜를 가장 다이렉트로 흡수하며 주가가 10배고로 폭발할 진짜 대장주는 철저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계절을 완벽하게 뒤바꿔줄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절대 대장 대박 종목을 준비해놨습니다. 이 대박 종목은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이 기업하고 무릎을 칠 만큼 매섭게 성장하는 유망 기업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기업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최저점 바닥 구간이나 다름없는 현재 가격에서 메이저 기관과 외국인 거대 자본들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지분을 쓸어 담으며 폭풍 매집을 끝마친 지금 당장
폭발적인 종목입니다. 제 개인적이고 확고한 분석으로는 2026년 올해 증시에서 가장 압도적이고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할 단 하나의 대장주라고 100%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드리는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이 기업 정보와 진입 타점, 목표 주가를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나갑니다. 다음 중 로봇 부품 관련주는 무엇일까요? 8번 HL 만도, 9번 딸기, 10번 포도, 11번 수박. 이 중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숫자를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맞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제가 말씀드린 기업의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목표 수익률, 그리고 분석 자료와 관련 재료까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다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6월 29일 정부는 로봇을 국가가 예산으로 키우는 세 개의 축 중 하나로 올렸습니다. 현재 1%인 휴머노이드 생산 점유율을 2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고, 새만금과 대구 경북에 양산 거점을 세워 로봇 전문기업 30개, 인력 1만 명을 키우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그 돈이 완성된 로봇이 아니라 로봇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부품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힘을 만드는 액추에이터의 HL 만도, 그 안에서 일본의 벽을 뚫는 감속기의 SBB 테크, 그리고 로봇의 눈에 해당하는 라이다의 SOS 랩. 세 회사는 각자 다른 부품을 만들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로봇을 움직이고 정밀하게 잡고 스스로 보게 만드는 국산 공급망이라는 겁니다. 물론 시장 환경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50원대까지 올라와 있고 7월 1일부터는 국민연금의 대형주 리밸런싱이 재개돼 지수 상단을 누르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대형주에서 빠진 자금이 코스닥 소부장으로 흘러갈 여지가 커진 국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세 회사에서 사야 할 건 특정 가격이나 타이밍이 아니라 정부의 선언이 발주가 실적으로 넘어오는 방향입니다.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그랬고 AI에서 HBM이 그랬듯이 큰 자금은 늘 완성품보다 그 완성품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부품을 먼저 다시 평가해 왔습니다. 이번 로봇에서도 그 순서가 반복될지 저는 이 세 갈래 공급망의 발주와 실적 전환 속도를 계속 추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